안녕하세요. 한정 KPS 시험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챕터 2 수립 문제 해결 능력 저랑 같이 진행해 보실 거고요. 일단 1번이요. 수리 능력 파트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리 능력 파트에 처음에 나와 있는 요렇게 생긴 그 가로에 쭉 숫자들이 쫙 배열이 되어 있죠. 이런 걸 수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 수열 영역은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유형 그 유형들을 빠삭하게 알고 계신 다음에 만약에 이 유형들 이외 것이 나왔다. 그러면 살짝 고민해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문제가 등장했다? 그랬으면 포기하시는 게 시간 배분상으로 제일 좋아요. 어떻게 선생님이 돼서 과감하게 포기하라 그러냐면요. 이거 한 문제 풀어서 맞추느니 차라리, 낑낑대면서 맞추니 차라리 다른 문제를 제대로 맞추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이 문제는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문제예요. 만약에 모르는 영역이 나왔으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지, 어떻게 해석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계속 갑니다, 시간은. 그래서 결국 맞췄어요. 근데 그러다가 뒤에 걸 못 푸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요쪽은 지금 저랑 공부하는 요 영역 이외의 것이 나온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다른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오시든지 이제 그런 스타일로 진행해 주셔야 될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잔인한 문제예요. 모르면 오래 잡을 거야, 시간 오래 걸릴 거야 라고 딱 대놓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처음에 딱 안 나오면 빨리 버리시고 다음 문제 푸시는 게 전략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경험이고요. 여러분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요, 첫 번째 어떤 수열이 있냐면요, 가장 유명한 수열이죠. 등차, 등비, 그 다음에 추가로 알려드리지만 조화 수열까지 등장합니다. 등차, 등비, 조화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가장 쉬운 건 아니고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쉬운 것들이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열, 개차 수열이라 그래요. 그러면 개차에는 또 어떤 개차가 있냐면, 이걸 흔히 말하는 이중 개차, 삼중 개차, 여러 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특수한 수열이에요. 특수한 수열이라고 하면요, 대표적으로, 피보나치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릿수 합구하는 문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4번 이제 복합 계산인데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랑 좀 이따 볼게요. 5번은요, 이제 2칸, 3칸 띄기 문제가 있어요. 요렇게 몇 가지는 안 되지만요, 요런 유형 가운데 여러 개가 분명히 이 중에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거의 다 보면요, 요 라인 안에서 해결이 되는데, 요거 이외의 것이 나왔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여러분 시간 쓰고 한번 딱 도전해봐서, 이게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버리세요. 그게 맞는 해석이에요. 전략이고요. 일단 등차, 등비, 조화는 여러분 설명 좀 드려볼게요. 등차 수열은 뭔가요? 등차 수열은 같은 차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같은 차요. 2씩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그러고요. 등비 수열은 1, 2, 4, 8, 16 곱하기 2씩 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등비 수열. 조화 수열은 뭔가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한번 배우고 이제 좀 생소하실 텐데, 조화 수열은 여러분 그냥 그대로 보면 해석이 안 되지만 역수를 취해보고 나면 등차 수열이 되는 거.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습니다. 24, 12, 8, 6, 그 다음 뭐뭐게 이렇게 묻는 문제예요. 이거 그대로 보면 여러분 나누기 2인가? 나누기 2에 빼기 4? 빼기 2?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걸 역수로 써버리면요. 12분의 1도 역수로 바꿔주면 12분의 1이지만 24분의 2로 바꿀 수 있죠. 8분의 1도 24분의 3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6분의 1도요. 24분의 4로 바꿀 수 있죠. 그럼 그 다음 수는 당연히 24분의 5가 될 거고 이거 역수니까 5분의 24 여기가 네번에 들어가야 될 말이죠. 그러니까 조화수열이라는 개념도 알고 있어야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는구나 판단해서 답을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조화수열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요. 이 수열 파트에서 가장 무조건이에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객차 수열이요. 어떤 거냐면
개차 수열은요,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 네, 1, 2, 그 다음에요, 4라고 할까요? 네, 7, 그 다음에 11,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개차라는 거는요, 여러분, 요거랑 요거의 차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항과 전항의 차. 1이죠. 몇이 늘었나요? 2죠. 3이죠. 이렇게. 4죠. 그럼 1, 2, 4, 7, 11, 이건 봤을 때는 어떤 특별한 특징이 없어 보이는데, 밑에 있는 개차들을 보니까, 1씩 늘어나는 등차 수열이네. 혹은 뭐 곱하기 2씩 되는 뭐 등비 수열이네. 이런 식으로 요 밑에 수열이, 밑에 수가 어떤 수열을 보일 때, 네.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 뭐 아무거나 보일 때요, 여러분. 보일 때, 이걸 무슨 수열이냐면 개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이런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뭘 구하게 되냐면 요 차를 구하게 되는 거죠. 차. 그래서 차의 모습을 보고 이 다음 걸 예상해 봐. 그랬으면 당연히 5를 더하겠지 해서 네모 안에 16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런 수열을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이중 개차, 삼중 개차는요. 여기서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 여기가 0으로 시작하고요. 여기가 1이고, 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11이고요. 아니네요. 죄송해요. 7하고 7이니까 14고, 25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맨 처음 수열이 이거예요. 0, 1, 3, 7, 14, 25.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 사이의 차가 1이구나. 요 사이의 차가 2구나. 요 사이의 차가 4구나. 요 사이의 차가 7이구나. 11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개차를 지금 하얀색까지는 구해 놓은 거예요. 노란색은 아직 안 보이고요. 하얀색까지는 구해놨는데 하얀색도 잘 안 보여요. 개차가 이게 뭔지 맨 처음 수열이 0, 1, 3, 7, 14, 25였다면 그거에 개차를 구했더니 1, 2, 4, 7, 11, 16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요것도 안 보여서 요거에 또 개차를 한번 또 구해본 거죠. 그래서 1, 2, 3, 4, 5 이거는 개차 수열의 또 개차 수열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연속 이중 개차 뭐 이런 개념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서 한 칸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완전 지저분한 문제고, 완전 어려운 문제고, 절대 못 풀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그렇게까지는 등장 안 하지만, 어려운 문제 치곤 이런 거 등장하는 거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예상을 해보는, 네, 센스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죠? 이 다음 네모가 만약에 있다면, 여기는 41이나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개차 수열이 전부 어떤, 요런 유형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개차들이 이제 조금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등장하죠. 특수수열. 요번에는 여러분 특수수열인데요. 피보나치 합 소수 부분이 있는데 이 특수수열은 어떤 녀석이냐면요. 개차수열에도 나올 수 있는 녀석이고 복합계산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두 칸, 세 칸 띄기에도 나올 수 있는 녀석이라서 약간 독립적인 어떤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 좀 특별하니까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피보나치는 여러분 앞에 거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수를 더해줘. 이렇게 3이 되죠. 그럼 2, 3 더하니까 5죠. 3, 5 더하니까 8이고 13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어떻게 개차 수열인지 알까요? 했으면요. 여기서 차가 1, 2, 3 이렇게 차가 나잖아요. 개차들을 봤을 때 어라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이게 이거랑 같네. 이게 이거랑 같네. 이게 이거랑 같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기 8을 더하게 되니까 이건 다음은 21일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굳이 이거의 피보나치는 모르지만 앞에 거 두 개 더한 건 어차피 똑같은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차피 피보나치 수열을 이제 배우실 거고 외우실 거니까 이쪽 부분은요, 여러분 약간 암기를 통해서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이상하다, 수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혹시 앞에 거 두 개 더한 건가? 맞네, 맞네, 맞네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합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511. 그 다음 수가 뭐냐면요, 518이에요. 그 다음 수는요, 532인가요? 네, 이렇게. 뭐냐면요, 자릿수의 합이에요, 자릿수. 자릿수가 115니까 합이 얼마죠? 7이죠. 그만큼의 차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만큼의 이 자릿수의 합이 더해지는 거예요. 518이면 13, 14니까 더해주면 53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등장했으면, 7이네, 14네. 그죠? 그 다음 수를 예상할 때, 그러면 74면 당연히 21, 7씩 늘어나니까 이렇게 더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10밖에 안 늘어나요. 10밖에. 그럼 얼마죠? 542가 적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갑자기 우리의 예상이 뺑 하고 깨지는 순간이에요. 7이 나네, 14 나네. 그럼 당연히 21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10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혼돈이 오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기본적인 그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 이론이요. 그럼 여기서 급수정을 해야 됩니다. 급수정. 힌트는요. 숫자들이 이렇게 크잖아요, 여러분. 크라면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쪽보다는요. 이런 특수한 경우들이 많아요. 특수하게 생긴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앞에 거 두 개를 곱해서 더한다든지 뭐 이상한 이제 계산, 복합 계산까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숫자, 각자리 숫자 합으로 가는 경우도 특수수열 중에 하나고요. 소수의 개차가 있어요, 여러분. 소수의 개차.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엔 11, 10, 18, 그 다음에는 7이니, 7 더했군요. 11이죠, 그러면? 29.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여기가 얼마죠? 2, 3, 5, 7, 11.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거 뭐야? 뭐 이상한데? 이거 혹시 개차야? 하고 봤더니, 1, 2, 3이면 좋을 텐데 또 1, 2, 2죠. 이거 뭐야? 이상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개차도 아닌데?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뭘 해석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뭘 판단해야 되냐면요. 이게 뭐의 모임이죠, 지금? 네, 소수의 모임이에요. 2 소수죠? 3 소수죠? 5 소수고, 7도 소수고, 11도 소수잖아요. 소수는 자기 자신과 1만 약수가 있는 거죠. 네.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수예요, 소수는요. 그러니까 2, 3, 5, 7, 11 이렇게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의 모임인 걸 알았어야 그 다음 수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모. 그럼 11 다음에 소수는 13이니까요. 여러분 더해주면 42 이 수가 소수가 그 다음 수가 되겠죠. 이렇게 나온 게 또 특수한 경우랍니다. 기억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복합계산. 복합계산이 제일 어려워요. 이런 겁니다. 네. 맨 처음에 1로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갑자기 곱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나왔어요. 곱하기 1에다가 더하기 2 하면 몇이죠? 네, 3이에요. 그 다음 수가요? 곱하기 2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6 더하기 3이니까 9죠. 네, 곱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요. 27에 31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요. 곱하기 4 더하기 5 이런 식이요. 그럼 31의 4배에 124에 129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요렇게 제가 지금 이건 짜여진 각본처럼 지금 계산을 해가면서 나갔죠. 근데 요게 지워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이거 다음 거 예상할 수 있느냐죠. 이게 복합 계산이에요. 뭔가 짜증나는 모든 계산 방법이 막 동원돼 있고요. 우리 보고 이걸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여기까지 막 좀, 네. 흔히 말하는 승질이 좀 납니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거 그냥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아무 해석이 잘 안 나와요. 2, 6, 이거 얼마죠? 네, 22.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98인가요? 네.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건 4 늘고, 여기는 16 늘고, 여기는 얼마죠? 76인가요? 네. 이상하잖아요. 46, 64였으면 또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건. 자, 여기서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등장했으면 딱 보셨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일단 복합 계산이겠구나. 판단이 들면요. 힌트는 큰 수에 있어요. 큰 수. 30일에서 129까지 가려면 여러분, 적어도 곱하기가 될 거랍니다. 그걸 예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합 계산이라고 예상했으면요. 그럼 적어도 몇 배 정도 될까? 하고 딱 봤더니 여러분, 곱하기 4가 눈에 보이죠? 그럼 124잖아요. 124에서 뭘 더한 거죠? 더하기 5를 더한 수예요. 그러면 요걸 예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복합 계산을 많이 풀어보면요. 예상하면요. 여기가 이거는 대충 몇 배 정도 되지? 곱하기 4는 아닌데 혹시 4 빼기 5인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죠? 36에서 5를 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곱하기 4 더하기 또 5인가? 판단했는데 12에서 5 더해봐야 안 되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건 아니네. 하나 더하기 5, 하나 빼기 5, 하나 더하기 5 이런 식은 아니네. 라고 판단이 들었다면 여기서는 여러분 곱하기 3으로 가고 9, 3, 27에 더하기 4인 거를 보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알잖아요. 곱하기 3 해주면 27밖에 안 나오는데 30이 되려면 더하기 4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이것도 하나 줄어들고 이것도 하나 줄어드는구나.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럼 얘가 검산을 해보는 거예요. 곱하기 2 더하기 3인가? 6 더하기 3, 9 나오네요. 곱하기 1 더하기 2인가? 네, 1 더하기 2니까 3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예상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큰 수 라인에서 나오는 계산. 네. 요걸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많이 등장하고요. 복합 계산은 너무나도 다양해서 제가 뭐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네. 개차가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4였는데요. 더하기 하면 6 되죠. 6이었는데 나누기 2 하면 3이죠. 3이었는데 곱하기 2 하면 6이죠. 6이었는데 빼기 2 하면 4죠. 없다고 가정해볼게요. 4, 6, 3, 6, 4.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더하기 2, 빼기 3, 더하기 3, 빼기 2, 뭐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요렇게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이 사칙 연산을 한 번씩 다 쓴다. 이런 계산도 복합계산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복합계산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부분이 제일 어렵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복합계산 문제를 거의 다 아마 못 푸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습하시고 익숙해지실 때까지 하셔야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 흔히 말하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이 좀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수열들을 봤을 때 아 이건 거기서 거길 거야, 그걸 거야 라고 예상하고 이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쪽이. 두 칸, 세 칸 띄기는 여러분 꽤 쉬워요. 어떻게 띄는 거냐면요. 1, 3, 5, 7, 9를 일단 써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4, 3, 2라고 적어보죠.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 4, 3, 3, 5, 2, 7, 1, 9 이렇게 하나씩 해석하면요. 하나도 해석이 안 돼요. 더하기 3, 빼기 1, 0, 더하기 2, 빼기 3, 더하기 5, 별 이상한 규칙이잖아요. 애초에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다음 걸 예상하래요. 여기에 힌트는요, 여러분. 6칸 이상은 돼야 돼요. 6칸 이상. 경험입니다. 네. 6칸 이상 등장하면 이런 녀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칸 이상이 등장했다 그러면 아, 2칸, 3칸 띄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2칸, 3칸 띄기, 얘는 2칸 띄기 문제인데 여러분 얘랑 얘를 보겠다는 거죠. 2칸씩 띄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2칸씩 띄어가면서 보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1, 3, 5, 7, 9, 4, 3, 2, 1 이런 빵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초에 해석이 안 되는데 좀 길어. 그러면 2칸, 3칸 띄기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돼요. 3칸 띄기는 여러분 말 그대로 3칸씩 띄면 돼요. 그럼 조금 더 지저분한 어떤 이 경우가 2칸이 더 연속이 되는 거죠. 얘랑 얘랑도 연속이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3개의 수열이 쫘라락 배열이 섞여 있는 형태랍니다. 이제 거기서 판단하는 문제고요. 특징은 길다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는데요.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워낙 암기도 암기인데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쫙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개차를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개차요. 그래서 차이를 띵띵띵 구해봐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것 중에 하나네 라고 생각이 되면 금방 돌입하면 되고요. 전혀 생각할 수가 없네 그러면 혹시 복합계산인가 하고 그러면 큰 수들 좀 이렇게 힌트 있을 만한 것들 좀 봐가면서 한번 판단해보고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 애초에 빨리 포기하고 다음 문제 푸는 게 맞습니다. 네.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20, 21, 19, 22, 18, 23, 그 다음에 물음표가 나왔습니다. 1번 문제고요. 개차를 한번 보죠.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5. 이것도 복합계산이에요, 여러분. 그죠? 네. 숫자는 늘어나는데, 한 번씩 뭐가 늘어나죠? 더하기 빼기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그 다음 건 뭐라고 예상할 수 있나요? 빼기 차례죠? 빼기 6차례입니다. 그래서 답이 얼마인가요? 네, 17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만 있으면요, 별로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 네. 97, 60, 37, 23, 14, 9. 일단은 뭘부터 판단하냐면요. 여러분, 개차가 제일 잘 나와요. 37이나 빠졌죠. 이렇게. 네. 얘는요? 23인가요? 네. 얘는요? 14네요. 여러분, 눈에 벌써 보이시길 바랍니다. 37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잘 나오는 단어는 아닐 거예요. 네. 어라? 예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네. 저는 살짝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죠? 네. 여기는 당연히 뭘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9겠죠? 이수가 와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가 왔다는 소리는 여기 끝자리가 뭐라는 소리인가요? 5란 소리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3번도 볼게요, 여러분. 72, 36, 44, 괄호, 30,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도 개차 한번 보죠. 마이너스 36 혹은 또 뭐도 될 수 있죠, 여러분? 나누기 2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36처럼 나오는 경우 위의 경우 이런 거 아니면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여기는 여러분 보자마자 더하기 8이네요. 뭐 이상하네요. 조금 이상해요. 여기는 몇인지 모르고요. 또 여기도 몇인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예상해 보는 거예요. 혹시 마이너스 36하고 더하기 8인가? 마이너스 36이면 여러분 8이 될 거고요. 8에다 8 더하면 16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16은 아니니까 여기 마 36과 8은 적어도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혹시 나누기 2였나 하고 나누기 2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누기 2였나 해봤더니 22가 나오죠. 20에다가 더하기 8 하면 혹시 또 30 나오나?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요 경우가 답이 되겠죠. 나누기 2 더하기 8, 나누기 2 더하기 8 이렇게요. 이것도 복합계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누기 2, 여기도 나누기 차례죠. 그럼 더하기 8차례니까 얼마가 되나요? 네, 2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제가 이쪽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었네요, 여러분. 네, 요 계산을 하는 거였습니다. 요 계산이 얼마죠? 22였습니다. 네, 요 계산이 아니에요. 요 계산이었습니다. 그 다음 거는요, 3. 여기 위에다 적어볼게요. 3, 8, 22, 63. 그 다음에 185. 그 다음에 물음표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해석을 해보죠. 어라? 숫자들이 조금씩 뭐 하고 있나요, 여러분? 꽤나 커지고 있죠. 큰 수들은요, 여러분, 특징이 좀 있어요. 곱하기 3인가요, 여러분? 곱하기 3을 해주면 몇 나오나요? 189가 나옵니다. 189에서 185면 빼기 4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요, 이 수를 한번 예상해 보세요. 이것도 곱하기 3에서 66이죠? 66이면 어라? 3 빼졌네. 그러면 곱하기 3은 유지가 되되 여기만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형태구나 라고 판단되죠. 그럼 여기서 검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곱하기 3 빼기 2 아니야? 라고 검산을 해보는 거죠. 그럼 24 빼기 2 딱 나오네요. 마지막 한 번 더 해보세요. 곱하기 3 빼기 1 아니야? 9에서 1 빼니까 8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요. 곱하기 3에서 빼기 5인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럼 185의 3배요. 555죠? 555에서 5를 빼니까 네, 55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네모 안에는, 물음표 안에는 550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은요, 여러분, 5번 문제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열은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네. 요런 유형들 많이 찾아보시면 많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조금 진행해 보신 후에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이 정도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다가는, 네,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연습을 조금 더 하시고, 시험을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5번 볼게요. A관을 통해 용량 100리터의 물탱크를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분이고 B관을 통해 가득 찬 물을 배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분이다. A관에 물을 채우면서 동시에 B관으로 물을 배출한다면 물탱크에 물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100리터로 나와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이건 1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1에 관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이렇게 등장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물탱크에 물을 채우는데 A 수도관을 사용했더니 100분 걸린다. 20분 걸린다. 그리고 B 배수관으로 물을 가득 찬 걸 뺐더니 100분 걸렸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뭐 A관으로 물을 넣으면서 B관으로 물을 뺄 때 걸리는 뭐 시간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원래 등장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1이 저희가 여태까지 전부 다 1은 총합을 1로 봤었잖아요. 완성을 1로 봤어요. 그래서 어떤 A가 이 1을 완성하는데 뭐 8일이 걸린다. B가 2일을 완성하는데 6일이 걸린다. 이렇게 나왔었으면 얘는 그러면 하루에 8분의 1을 일하지 얘는 하루에 6분의 1을 일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막 계산을 했었던 기억이 나시나요? 곱하기 뭐 3일 했다. 곱하기 5일 했다. 뭐 이러면서 막 더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문제들인데요. 요 문제의 가장 큰 풀이 방법이 여러분 이 8과 6이 어떤 단위라면요.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1의 완성으로 보는 게 가장 빠른 풀이였었죠. 그래서 8하고 6의 최소 공배수인 24를 이 1의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8일이 걸린다 그러면 하루에 3식을 해결하는구나. 얘는 6일이 걸린다 그러면 24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루에 4식을 해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여러분 보기 뭐랄까요? 분수 형태의 문장이 안 나오고 그냥 깔끔하게 이런 순서에 이런 순수한 숫자들의 그냥 어떤 계산으로 나와서 훨씬 쉽게 풀 수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이미 이게 잡혀져 있어요. 이미 1의 양을 100으로 본 거예요. 지금 100리터의 탱크라고 잡혀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유형이에요. 어찌 보면. 이게 안 나와 있을 때가 조금 까다로웠던 거죠. A로 물을 채우는데 여러분 20분이 걸린다면 요거 A로 물을 채우는데 20분이 걸린대요. 그럼 1분당 얼마씩을 넣고 있는 건가요? 5리터씩 넣고 있는 거죠. 그죠? 100리터였는데 1의 완성이 100리터였는데 20분이 걸린다면 A는 1분당 5리터씩을 막 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배수구가 B관이 있는데요. B관으로는요, 여러분 100분 동안 빼야 된대요. 100분 동안 빼야 돼요. 100분 동안 빼야 되는데 100분 동안 100리터를 뺀다는 소리는 1분에 몇 리터씩 빠져나간다는 소리죠. 뭐 마이너스 1리터씩 빠져나간다는 소리죠. 그랬는데 동시에 하래요, 이번에는. 5리터씩 채워가면서 1리터씩 빼래요. 그러면 언제 가득 찹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 차를 차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합을 구해주면 4리터죠, 여러분.
그럼 1분당 4리터씩 이득이잖아요. 처음에 완전 공에서 시작했을 때, 네, 1분당 4리터씩 채워져 갑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100리터를 채우려면 몇 분이 걸리나요? 네, 25분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 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푸는데도 전혀 지장은 없을 거고요. 근데 이제 요 문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문제 형태로 나왔을 때가 네, 짜증 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A가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제가 조금 12일이 걸린대요. 12일. 네. B가 완성하는 데는 8일이 걸린대요.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요. 그럼 얘네들이 동시에 일을 하면 며칠 걸릴까요? 그랬어요. A, B가 동시에 일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부분 일의 완성을 1로 놓자. 그랬으면 얘는 하루에 11분의 1을 하는 거야. 얘는 하루에 8분의 1을 하는 거지. 그러면 12분의 1과 8분의 1씩을 하루에 해결할 수 있네. 거기다가 x1을 곱했을 때 이게 1이 나오는 x를 찾아주면 돼. 그럼 완성이 됐잖아. 그럼 얘가 며칠일까? 이런 식으로 구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근데 요거를요, 12일과 8일이기 때문에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인 1의 양을 1로 보지 말고 1의 양을 24로 봐보세요. 1의 양을 1로 24로 봐보면 얘는 하루에 몇씩 해결하는 거예요? 하루에 2씩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얘는 하루에 3씩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둘이 합쳐서 하루에 몇씩 해결하는 거예요? 5씩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5씩 끝낼 수 있으니까요. 얘는 당연히 5로 나눠주면 네, 4.8일이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풀어왔단 말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또다시 통분해줘야 돼요. 24분에 이쪽에 3을 하고 이쪽에 2 올라가서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x는 5분의 24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 바에는 차라리 이걸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 훨씬 개념이 쉽습니다. 5번 문제는 지금 애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풀기 편한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또 분수 형태로 갔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는요. 1에 대한 개념이 문제가 나왔다 그랬으면 이런 거에 최소 공배수를 잡고 시작을 해라. 이게 가장 빠른 풀이가 됩니다. 그거를 인식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6번도 한번 볼게요. 남자 150명, 여자 250명으로 구성된 한 학과에서 안경을 쓴 사람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남자 40, 여자 30이 안경을 썼대요. 네, 일단 계산부터 한번 해볼게요. 남자의 150명 중에 40%래요. 그럼 0.4를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자 250명 곱하기 여자의 30%가 안경을 썼대요. 그럼 0.3이겠죠. 0.4를 곱하는 순간 60이 나옵니다. 0.3을 곱하는 순간 75가 나오죠. 이렇게. 네. 여러분 이런 계산은 빨라야 돼요. 그냥 4만 곱해놓고 600이긴 하지만 어차피 소점 한자 잘 없어질 거기 때문에 60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3 곱해보면 750이지만 어차피 소점 한자 없어질 거 예상하니까 75라고 금방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60명하고 75명씩 나옵니다. 이 학과에서 한 명을 선택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 학과에서 한 명을 선택했대요. 네. 그렇다는 소리는 이 학과가 남자 150명이었죠? 네. 여자 250명이잖아요. 전체 몇 명이었죠, 여러분? 400명 중에 한 명을 택한 거예요. 한 명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는 여자일 확률 그랬어요. 안경 플러스 여자래요. 네. 그죠? 그러면 전체 경우는 요 경우가 됩니다. 한 명을 선택했을 때. 그래서 몇 분의 거죠, 여러분? 네, 400분의가 되는 거고요. 그때 안경을 쓴 여자. 네. 안경을 쓴 여자가 이쪽이죠, 여러분? 75명. 요렇게 되겠네요. 요거의 확률을 구하세요. 나눠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25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25요. 25는 3이고요. 얘는 25 곱하기 16입니다. 해서 답이 얼마인가요? 16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요런 문제가요, 여러분, 요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으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요렇게요. 이 학과에서 한 명을 선택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사람을 한 명 골랐을 때, 안경 쓴 사람이었을 때, 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안경 쓴 사람을 한 명 골랐대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안경 쓴 사람을 한 명 골랐을 때 그 사람이 여자 중에서 안경 쓴 사람일 확률은 그랬으면 얘 같은 경우는 전체가 135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말 가운데 있는 그 전체 합을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과에서 한 명 선택했기 때문에 전체 150하고 250을 더한 거고요. 만약에 안경 쓴 사람에서만 골랐다 그랬으면 당연히 이렇게 합을 구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네.
그 다음으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어 단어 serious에 S 자리만 고정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serious의 맨 끝하고 맨 처음이요. 여러분 S죠. 그 두 자리가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자리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대요. 이게 뭐 순열에서 나오는 거죠. 네. 양쪽 끝과 양쪽 끝이 고정되어 있고 같은 것이 없는 네. 6개인가요? E-L-I-O-U죠. 네. 5개입니다. 이걸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입니다.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5가지, 그 다음 자리는 4가지, 네.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인가요? 네. 120가지. 이렇게 쉬운 문제네요. 순열 문제였고요. 만약에 여러분 같은 게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같은 거. 예를 들게요. 뭐 이런 단어가 없을 겁니다. 네. 네. 뭐 A, B, C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5글자가 여기 올 수 있대요. 근데 요거 2개가 똑같네요. 이럴 땐 몇 개가 올 수 있었죠, 여러분? 이걸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일단은 5개를 다른 수로 보고 푼 다음에요. 이게 겹쳤기 때문에 두 자리가 똑같아요. 그 개념으로 2팩으로 나눠주죠. 네, 2팩토리얼분의 5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했던 문제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도 만약에 A가 2개가 있었다. A 2개, E 2개였다. 그럼 전체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의 개수로 네, 나눠주는 이런 형태가 등장했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또 볼게요. 민정이가 키우는 2마리의 강아지 마루와 초코가 10년 후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각각 5분의 1랑 9분의 1이에요. 10년 후 2마리 강아지 중 어느 한 마리만 살아있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네. 조금 슬픈 얘기네요. 네, 마루와 초코가 있는데요. 나이가 좀 있나 봐요. 5분의 2. 이게 10년 후까지 살 확률은 5분의 2고요. 이게 10년 후까지 살 확률은 9분의 2랍니다. 근데 어느 한 마리만 살아있을 확률이래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마루가 살아있고 초코가 네, 죽었어요. 교경 더하기. 마루가 죽고요. 초코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 2가지의 그냥 확률. 이거죠. 끝났네요. 그러면 마루가 살아있을 확률이 5분의 2였죠. 그럼 여러분, 여기는 5분의 2. 동시에 초코는 죽어야 되니까요. 좀, 네. 없어야 되니까 10년 후에는 9분의 7의 개념이 나오겠죠. 더하기, 마루가 죽었대요. 이번에는. 그럼 5분의 3이 될 거고요. 초코는 살았답니다. 9분의 2. 요 확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경우 곱하기로 가야 되는 게 곱의 법칙이라는 소리고요. 곱하기 가는 게 곱의 법칙이라는 소리고. 왜냐하면 이 경우랑 이 경우를 여러분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마루가 살고 초코는 없어야 돼요. 그죠? 마루가 없어야 되고 초코는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으로 본다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2가지가 또 이 2가지는 또 동시에 나올 수가 없죠. 이 경우 혹은 이 경우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그 경우는 또 합의 법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센스예요. 그래서 이건 더해야지 이건 곱해야지 이런 건 센스로 빨리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계산하시면요. 절대로 뭐 약분 된다고 이거 나누지 마세요. 미리. 어차피 통분해서 더해야 돼요. 그러면 5, 9니까 그냥 편하게 45분의 네, 여기 14에 6이죠. 네. 그럼 45분의 20이 나올 거고요. 지워주면 5로 나눠줍니다. 9분의 4가 되겠죠. 네. 여기서 중요했던 건 여러분 초코가 만약에 세상에 있을 확률이 9분의 2라면 세상에 없을 확률이 반대의 경우인 9분의 7이겠죠. 그 녀석 마루도 5분의 2가 세상에 있을 확률이면 마루가 세상에 없을 확률은 5분의 3이겠죠. 이런 여사건의 개념도 나오고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다 등장했던 어렵지도 않은 문제고요. 네. 그래서 답이 몇인가요? 9분의 4 잡아주시면 되겠죠. 양궁 A와 양궁 선수 A와 B가 있는데요. 각각 8분의 7과 9분의 8의 확률로 10점을 만족한대요. 근데 동시에 화살 쐈을 때 아무도 관역에 명령시키지 못할 확률을 구하라네요. 그러면 둘 다 실패할 확률을 동시에 나누니까 곱하기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럼 8분의 7의 여확률은 8분의 1이죠. 9분의 8의 반대 확률은 네, 9분의 1이에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전체 경우는요. 여러분 72분의 1이 나오겠죠. 굉장히 쉽습니다. 9번이요. 네. 10번도 쉽네요. 동전 1개와 주사위 3개를 던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동전 1개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여러분 몇 가지죠? 네, 2가지죠. 그 다음에 주사위 3개는요. 주사위가 6의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 계산이 좀 지저분하지만 216의 2배, 네, 432가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11번이요. 여학생 2명과 남학생 3명이 일렬로 섰대요. 네, 문제 11번 볼게요. 여학생 2명과 남학생 3명이 일렬로 선대요. 그럴 때 여학생끼리 유타에 서는 경우를 구하세요. 그렇게 나왔네요. 여자, 네, 1번, 여자 2번 이렇게 놔두죠. 그리고 둘을 묶었어요. 이렇게. 묶고 나서 남자 3명, 네.
남자 1, 네, 남자 2, 남자 3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 총 말하면요, 여러분, 얘네 둘을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객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총 몇 개의 객체가 있냐면 4개의 객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4개의 객체를 일렬로 배열하세요. 그 소리니까요. 4 팩토리얼의 개념이 나오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 1과 2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경우까지 포함해서 곱하기 여자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가 2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24 곱하기 2라서 48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추가적으로 그럼 이번에는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서보래요. 한번 네, 문제를 바꿔볼게요.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게끔 서보세요. 그랬어요. 그럼 여자 둘은 절대 붙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남자 셋을 일렬로 쫙 이렇게 배열을 해볼게요. 그러면 남자 몇이 온지 모르지만, 네, 남자 몇이 온지 몰라요. 이렇게 남이 서 있을 겁니다. 그때 여자 둘을 사이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절대로 여자끼리 둘이 붙으면 안 되니까 요 자리랑 요 자리랑 요 자리랑 요 자리 번호를 적어 놓을게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에 해당하는 번호표를 주고요. 여자들한테 2명 중에 하나를 뽑으세요. 이런 표현이랑 똑같아요. 여자 1한테 너 4개 중에 한 개 뽑아. 그러면 3번을 뽑았다고 치면 여기 여자 1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너는 3번 빼고 1, 2, 4번 중에 하나 뽑아. 그러면 절대로 여자끼리는 서로 붙을 수가 없죠. 이런 경우가 되면요. 이제 그런 문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만약에 여자끼리 붙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3팩토리얼 먼저 남자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요. 배열한 다음에 이 사이 값 4개죠. 4개 중에 여자를 2개를 선택해서 주는 경우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이 추가적으로 붙겠죠. 이렇게. 첫 번째 여자가 고를 수 있는 표, 자리표. 두 번째 여자가 고를 수 있는 자리표는 3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등장할 수 있으니까요. 확장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네. 소금물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소금물 문제를 조금, 풀이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대부분의 문제가요, 여러분, 소금물 문제는 어떤 소금물과 어떤 소금물을 합해요. 그래서 어떤 소금물이 나온다, 몇 %가 되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소금물이 있는데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 자리 있는 얘를 소금물을 물만 증발시켜요. 물을 몇 그램 증발시켰대요. 그럼 몇 %가 되는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는 요 가만히 자리 있는 녀석에 소금을 더 넣었대요. 네, 소금을 더 넣었을 때 몇 % 되는가? 이런 문제요. 그거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설명 하나 먼저 드릴게요. 네, 이렇게 소금물 더해서 이게 3개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결론으로 하나 나오는 이 소금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랑 뭐가 있고 여기에 뭐랑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랑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는 %가 있죠. 그 다음에 몇 g이라는 게 있어요. %가 있고 g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도 %가 있고 g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몇 %, 몇 g짜리 소금물, 몇 %, 몇 g짜리 소금물, 2개 더해서 몇 %짜리 몇 %, 몇 g 소금물, 이렇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죄송합니다. 그 물리의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 거기까지 가는 건 좀 그렇긴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소금이 얼마큼 들어갔어요. 여기도 소금이 얼마큼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 2개를 합쳤으면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았던 이 소금들의 양은 고스란히 여기도 들어간 거랑 똑같죠. 여기에 내가 10g 넣고 여기에 20g 넣었어요. 그럼 여긴 전체로 몇 g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죠. 소금은 30g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소금의 양은 변할 수가 없어요. 물을 증발시켜도요, 소금은 그대로 있어요. 그잖아요. 소금을 추가시켜도 원래 있던 소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준은요, 여러분,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식들이 농도 이렇게 가잖아요.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죠, 이렇게. 그죠? 요거를 안 하고요. 뭐로 가냐면 소금이라고 간다고요. 그럼 소금은 이렇게 갑니다. 소금은 뭐가 되나요? 농도 곱하기 소금물 분의 100이죠. 네. 그래서 요 식으로 보는 거예요. 요 식으로. 아유, 죄송합니다. 계속 기침이 나오네요. 요쪽 분야, 이거 소금의 양 곱하기 이거 소금의 양 더하기 요거 소금의 양은 여기서 소금의 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식을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A%의 Xg, B%의 Yg, C%의 Zg이라고 해볼게요.
여긴 뻔할 뻔자, 여기는 솔직히 Z는 아니고 여기 X 플러스 Y죠, 여러분. 이거 두 개 합쳤으면 당연히 X 플러스 Y g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소금의 양이 얼마죠? 그러면 100분의 농도 A% 곱하기 X고요. 여기서는요, 100분의 B% 곱하기 Y고요. 여기서는요, 100분의 C% 곱하기 X 플러스 Y랍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여러분 공통으로 보이는 100분의 는 지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나오는 결론을 한번 봐보세요. 결론을. 뭔가요? AX죠. 이거 두 개를 곱해요. 그죠? 이거 두 개를 곱합니다. BY, 오라.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어떻다? 같다는 소리가 나오죠. 이거 지금 이 식이요, 여러분, 완전히 뭐, 생뚱맞은 식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맨날 봐왔던 식입니다. 하지만 이 소금물을 풀 때 여러분 맨날 고민을 하실 거예요. 막 분모도 있고, 이것만. 일단은 부담이 일단 있어요. 소금물에 대해서. 소금물은 어려웠던 거야. 소금물은 귀찮았던 거야. 이렇게 부담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보니까요, 여러분, 간단화가 되죠, 이제 조금요. 그냥 이거 두 개 곱하면 된대요. 이거 두 개 곱하면 되고, 곱하면 되는 거, 어떤 두 개를 합쳤을 때 그 녀석이 이거라면 이거 두 개 더했을 때도 역시 이거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 문제를 제가 이제 모든 문제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쉬운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00g이고요. 10%예요. 여기도 100g이고요. 여러분 5%입니다. 여러분 답은 벌써 나와 있어요. 두 개 합치면 몇 g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200g에 몇 프로 나올까요, 여러분? 10하고 5의 딱 중간 정도가 나올 것 같죠? 그래서 7.5%가 나올 겁니다. 증명 한번 해볼까요? 소금의 양 더하기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런 뭐 개념들 다 치우고 나서도요. 그냥 곱하면 돼요. 이 두 개. 곱하고 요거 두 개 곱하고 요거 두 개 곱해서 같다. 그거 나오나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얼마죠? 1000입니다. 단위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일단 1000이에요. 계산하면요. 500입니다. 실제로 계산했더니 여기도 얼마 나오죠? 네, 1500 나오죠. 그럼 여기에 X%가 있었다 그러면 뭐가 나오면 되는 거죠? 네, 200X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200으로 나눠주면 X는 7.5라고 나오죠.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조금 더, 네, 지저분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00g에, 네, 20%고요. 여긴 100g을 하지 말죠, 그러면. 여긴 200g에, 네, 200g에 1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몇 퍼센트에 몇 g이 나오냐? 이거죠. 그럼 일단은 200하고 100을 섞었으니까 일단 300g은 확실하죠. 네. 300g에 나도 모르는 X%. 저도 몰라요. 여러분 계산해봐야 알아요. 저도요. 이거 2000이죠. 계산하면 여기도 2000이죠. 했더니 300X랍니다. 그러면 4000은 300X니까요, 여러분. 네. X는 뭐가 나오나요? 3분의 40%가 나오는 거죠. 약 13.33333% 나옵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계산 실제로 해보셔도 나와요. 네. 믿어주세요. 그 부분은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안 어려운데 두 개 더하면 그냥 곱하고 더하면 이쪽 결과가 나오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틀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를 일단 생각해 보셔서 제가 이거 했을 때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틀린 적이 없으실 거예요. 틀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문제도 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g의 물이 있고 10%짜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이제 물을 100g을 넣을 때도 있습니다. 물만 넣어요. 그러면 얘는 도대체 몇 %가 됩니까? 그런 거죠. 그럼 일단은 100g과 100g이니까 여러분 200g은 나올 거고요. 여기는 0%죠? 맹물이니까요.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1000이죠. 여긴 계산하면 얼마죠? 0이에요. 그러면 1000은 200x가 되면 됩니다. X%라고 잡았을 때요. 그러면 몇 %가 된다는 거죠? 네, 5%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지 2 곱하기 5가 1000이 나올 테니까요. 이 식은 여러분 뭐 제가 만들어낸 식도 아니고 원래 풀어야 되는 식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순화를 시키는 거죠. 이거랑 이걸 곱하고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이거랑 이거랑 곱한 거랑 같아.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소금의 문제가 엄청나게 쉬워지죠. 네. 그걸 판단하시라는 문제입니다. 또요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10%짜리 100g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물을 증발시켰대요. 증발. 그럼 여러분 증발시켰다는 소리는 물을 만약 50g 증발시켰다고 해볼게요. 그럼 빼기 50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100g에서 50g 뺐으니까 몇 g이 돼 있겠죠? 당연히 50g이 돼 있을 거고요. 몇 %가 돼 있는지는 모릅니다. 계산해보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죠? 네, 1000이에요. 계산하면 여기는 0%짜리니까 어차피 0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50x가 되겠죠. 그래서 1000은 50x, x는 20g, 20%. 여긴 20%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건데요, 여러분. 소금을 첨가했을 때예요. 네. 10%짜리 200g 있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소금만 50g을 넣었어요. 소금만. 소금은 여러분 몇 %죠? 100%죠, 농도. 소금만 넣었으면 100%예요. 그잖아요.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나오니?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250g이죠, 여러분? 250g이 도대체 몇 %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계산해볼까요? 얼마인가요? 2000이죠? 계산해보면 여기는 5000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는 250x가 나오고요. 그럼 이게 7000이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 나눠보죠. 공 하나 지워지고요. 25랑 70을 나누면 일단 5로 한번 나눠볼게요. 5로 나누면 140이 나옵니다. 여기는 5가 남고요. 5로 한번 더 나눠보죠. 28이 나오겠죠. 그럼 x는 몇 %다? 네, 28%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푸셨을 때 전혀 틀린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틀린 식이 아니니까요. 네. 아이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이요. 21% 소금물 300g에 물을 더 집어넣어 10% 소금물을 만들었대요. 그럼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21% 소금물 300g에 물을 얼마큼 더 넣었대요. 넣었더니 10% 소금물이 됐답니다. 10%. 일단 여기 xg을 넣었다 그랬으면 여러분 여기는 300 플러스 xg인 거죠. 0%의 물이죠. 네. 소금물이 아니라니까요. 더하기 하면 됩니다. 더 곱하면 얼마죠, 여러분? 6300이에요. 플러스 0이죠. 이것은 10 곱하기 300이니까 3000 플러스 10x가 나올 겁니다. 그럼 10x는 3000 넘어가면 빼면 되니까요. 3300이 나오겠죠? 그럼 x는 얼마가 나오나요? 네, 330. 한마디로 물을 330g 더 넣어야 됩니다. 그런 소리예요. 엄청 쉽죠? 1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머리 쓸 것도 없어요. 그냥 곱하기 해서 이거 나오는데, 이거 그림 형태도 여러분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여러분 빨리 쓰면 이거 그냥 곱하고, 0이네. 이거 나오면 되겠네. 이렇게 쉬워. 1분도 안 걸리게 풀 수 있습니다. 네, 13번도 한번 볼게요. 10% 소금물 10% 소금물에 4% 소금물 400g과 5% 소금물 19g을 넣었더니, 네. 이번엔 3개를 합쳤죠? 조금 복잡해졌네요. 일단은 10% 소금물이었어요. 10%에 xg이었고요. 그 다음에 4% 소금물 400g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나도 조금을 넣었네요. 5% 소금물 19g을 넣었대요. 네. 했더니 몇가 됐나요? 네, 5.01%가 됐고, 그죠? 네. 도대체 얘는 그러면 몇 g이 돼 있죠, 여러분? x 플러스 419죠? 네. 계산이 정말 별로 안 예뻐 보이긴 합니다만은 해보죠, 뭐. 10x죠. 1600이죠. 곱해버리면요, 네, 95입니다. 했을 때, 이거 5.0이라고 곱해야 돼요. 여기가 정말 귀찮네요. 5.0이라고 419를 곱해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요 계산 때문에. 네. 근데 여러분, 이거 계산하지 않을게요. 일단 계산하지 않고 진행을 해볼까요? 계산을 안 해도 되려나 했는데 계산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에이. 요거 넘어가서 일단 뺄게요. 10x에서 5.01x를 빼면 몇이 나오죠, 여러분? 네, 4.99x라고 나옵니다. 요거 두 개 더해주면 1695죠? 네. 1695를 넘길 거예요. 그러면 5.01 곱하기 419에서 1695를 빼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4.99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네, 94, 36에 전혀 안 나오네요. 에이,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보죠. 네. 5.0이라고 419면 여러분 419가 위에 있는 게 좀 더 편하죠? 네. 소점 마지막에 두 자리 붙여줄게요. 4199요. 두 칸 띄고 59, 45, 4 올라가고요. 5, 1, 5, 9, 5, 4, 20 이렇게 나오죠? 그럼 계산해주면, 네, 2090, 2999, 19 나오겠죠? 이렇게 소점 두 자리 마지막에 붙여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2099.19가 나오고요. 이 계산한 게 여러분 2099.19예요. 거기서 1695를 빼야 되겠죠? 이렇게. 빼면 얼마 나오죠? 네. 404.19 나오네요. 이렇게. 그러면 4.99x가 404.19라요. 그러면 이제 x를 구하세요 하면 또 나눠주면 되겠죠? 40419를요. 네, 499로 나눠주면 되겠죠. 소수점 두 자리씩을 동시에 가준 거예요. 원래 4.99랑
404.19인데 두 자리씩 동시에 간 겁니다. 이렇게. 요거 계산해 볼게요. 한 8 정도 나올 것 같네요. 8, 9, 72, 7 올라가고요. 8, 9, 72에 79, 8, 4, 32에 39 나옵니다. 이렇게. 빼면요. 5가 아니라, 네, 499. 네, 딱 499가 나와요. 그러면 볼 거 없이요. 네. 1이죠. 이렇게. 네, 499. 소점도 없네요. 그래서 정확히 몇 g을 추가했다? 네, 81g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굉장히 네,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서 이건 좀 오래 걸리는데 어차피 계산 때문에 오래 걸리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는 여기서는 요건 쉬워요. 여러분. 요렇게만 계산하고 계산만 빨랐으면 됐었던 네,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답이 81g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네, 요렇게 그 응용 수리 쪽이거든요. 여기는 수리 파트 중에서도 응용 수리 쪽인데요, 여러분. 응용 수리 쪽은 문제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네. 이제 그 도표랑 표를 보면서 하는 자료 해석, 네, 자료 해석과 관련된 수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